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숙소인데 여기가 한 50년 된 건물이에요. 제가 이 건물을 사면서 놓쳤던 부분 3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공유해드리면 도움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당근. 첫 번째가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면서 생각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던 게 인테리어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이게 뭔가요? 뭘 것 같아요? 1번 지하 창고, 2번 똥통. 지하 창고? 바로 정화조 똥통입니다. 똥통이요? 네. 똥통이 왜 여기 있어요?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건물에는 정화조가 있잖아요. 이 정화조가 따로 빠져있는 경우가 있고 이 건물과 같이 일체형이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건물 안에 정화조가 있는 경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 운영을 안 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정화조 내부에 있던 배설물들이 석회화가 진행이 돼서 일부 막혀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2, 3년 동안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정화조가 그 외에 다른 배관에서 막혀 있었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2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 처음 왔을 때도 여기 있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고 이걸 그냥 구멍을 낸 거죠? 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감 공사까지 다 하고 나서 물을 전객실에서 동시에 한 번에 확 다 내려버렸더니 그때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동시에 10개를 내리니까 변기가 역류하면서 배설물을 토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애초에 공사할 때 여기에 그럼 정화조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공사했을 때는 저쪽에 정화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전문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한 개 더 있었고 여기에 문제가 이번에 생긴 거였어요. 제가 느꼈던 게 건물을 사실 때 그 사람이 쓰던 건물 같은 경우는 정화조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쉬고 있었던 특히 사람이 안 쓰던 건물 같은 경우는 배관이나 이쪽에 문제가 있는지 인근에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 업체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 공사할 때 도움이 되시죠.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저도 건물을 지금까지 사도 사람이 쓰던 건물을 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어요. 안 쓰던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전 소유자님도 보유만 하고 있다 저한테 판매하셨거든요. 전전 소유자쯤은 알았겠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물을 안 썼다면 정화조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다 공사를 끝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감재를 다 깨고 전체 공사를 해야 될 뻔했고 최악의 경우 건물을 허물어야 됐었어요. 여기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정화조 문제가 생기면 건물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시공하시는 분께서 해결을 해주셔서 작은 부분만 깨고 공사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물을 부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 지인분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당연히 건물 살 때 정화조 확인해야지. 건물 여러 개 사신 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피디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건물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나도 모르는 빚 1억이 있을 때랑 이게 철거할 뻔한 거 뭐가 더 힘들었어요? 요번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건물을 딱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당근. 2번째인데 저도 생각도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층마다 스피커 공사예요. 스피커 굳이 해야 돼? 스피커 없어도 되잖아요. 막상 이제 건물을 짓고 나니까 1층에는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건물 전체가 숙박업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층층마다 음악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복도에다가 스피커 좀 연결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냐 물어보니까 진작 얘기하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전기 공사를 하면서 그걸 만드는 거는 일이 아닌데 지금 천장 마감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제가 또 추가 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천장을 뜯어내야 되고 거기서 다시 전기를 따야 되고 일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근데 스피커 같은 거 보면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벽에다가 전선 연결해서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출이 되지 않고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 작업을 하고 천장 마감을 하기 전에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 보이는 걸 안 보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쵸. 그래서 일부 천장은 다 또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스피커는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많이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직접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용 건물은 이 전기 공사를 하실 때 층마다 스피커를 냅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당근. 이게 3번째인데요. 운영을 한 지 한 15일 됐거든요. 한 2주 정도 되고 나서 깨달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숙소는 에어비앤비처럼 좀 여러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숙소와 모텔처럼 2인만 들어올 수 있는 숙소를 하이브리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실도 할 수 있는 모텔 숙소, 대실은 안 되지만 여러 명이 들어와서 파티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숙소가 있는데 저는 대실도 하고 싶고 그 일반 숙박 하시는 분들도 잡고 싶어가지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냐
뭐냐면 이 에어비앤비처럼 우드톤으로 만들어 놓은 숙소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여기는 예약이 다 들어오거든요. 모텔처럼 딱 2인만 들어올 수 있는 숙소는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모텔 예약을 90% 이상이 야놀자 여객대 같은 OTA를 통해 가지고만 예약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야놀자 여객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2인 숙소가 예약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야놀자 여객대를 지금 들어가자고 하면 제가 숙소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들어가기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케팅을 해가지고 예약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모텔 숙소는 예약이 안 되고 이렇게 에어비앤비처럼 이쁘게 꾸며놓은 숙소만 예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 여기는 일반 숙소 비용이 2배거든요. 일반 숙소보다 여기가 더 돈도 높고 그리고 예약도 더 잘 들어오고 사람들도 여기를 더 좋아해요.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일반 숙소 2인만 들어가는 걸 안 했겠죠. 다 아마 이렇게 에어비앤비처럼 꾸몄을 거예요. 그래서 2인 모텔 숙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근. 여기가 바로 제가 모텔 세팅으로 했던 숙소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예약이 많이 안 들어와요. 여기도 근데 괜찮은데요? 왜냐면 이런 세팅을 예약하시는 분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야놀자 여객대를 통해서 예약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여기는 야놀자 여객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모텔 같은 숙소를 굳이 근데 또 에어비앤비로 하기엔 좀 너무 작지 않아요, 대표님? 그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모텔이 싫어서 에어비앤비를 가시는 분들인데 에어비앤비에다 모텔을 올려놓고 파니 당연히 판매가 안 되죠. 저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봤던 건 되게 실험을 한 거예요. 제가 제 돈을 쓰면서. 왜냐하면 이거를 누가 알려주거나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세팅으로만 다 돌렸고 여기는 로컬 상권이다 보니 대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모텔 숙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제 돈을 넣어서 해봤더니 모텔보다는 에어비앤비처럼 꾸며놓은 숙소가 로컬도 더 잘 팔리고 객단가도 높아서 차라리 이런 숙소보다는 에어비앤비 세팅으로만 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결론이 한 2주 만에 났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 이거 약간 에어비앤비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약률이 보다가 안 되면 다 때려 부셔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에어비앤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에어비앤비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옵션? 왜 때려 부셔야 돼요? 에어비앤비로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 감성적인 부분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를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 구현되기가 어려운 게 숙소가 일단 너무 작고 요거를 벗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치들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방금 피디님이 얘기해 주신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우선은 요 세팅에서 에어비앤비처럼 한번 다시 꾸며보고 안 되면 연말에 때려 부셔가지고 에어비앤비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려 부수면 이 두 개 합친다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다시 시작인 거죠. 손해가 너무 크지 않나요? 크죠? 돈을 넣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모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확정된 걸 얘기하라 그래요.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제 돈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아 이렇구나. 대부분 그래도 그냥 냅두거든요. 저도 해보겠죠. 그건 사실 너무 좀 아까워요. 아깝기 때문에 여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해볼 건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는 이거를 이제 부셔서 B&B 세팅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를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고생을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도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해보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해본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빠르게 수정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셔가지고 두 개를 터요. 저쪽에 있는 화장실을 욕조를 넣은 다음에 그냥 거기는 풀로만 하고 그다음에 여기 거실로 쓰고 약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게이트로 뚫는 거 일도 아니까 저 문을 뜯어낸 다음에 발라버리고 오늘 이제 삽질을 하는 거죠. 오늘 하여튼 제가 3가지 정도 정화조, 스피커 공사, 뭐 로컬이라고 하더라도 에어비앤비 세팅이 더 잘 맞는다 라는 이 3가지를 제가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경험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대표님 돈 잘 버시면 되지 맨날 왜 영상 찍냐 이러는데 저도 정화조 문제 생기고 나서야 제 지인분들이 야 건물 살 때 정화조 봤었어야 됐었어 이 얘기 하시고 다 공사해놓고 나니까 스피커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 설계하셨던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아 지금은 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항상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 저랑 같이 이렇게 공사하셔서 뭔가 하실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본주의는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친절하니까 소중한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